매트랩과 함께하는 딥러닝 4주 완성 부트캠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매스웍스 송한빈입니다. 먼저 저희 부트캠프 일정을 소개해 드리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웍스는 이번에 7월 달에 딥러닝 관련한 주제로 4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에 이번 주부터 영상, 신호, 그리고 데이터 준비 기법, 마지막으로는 7월 28일에 강화학습 관련된 내용을 웨비나로 유튜브로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중간에 7월 22일 목요일에는 딥러닝 부트캠프 응용편이라는 이름으로 매트랩 딥러닝 데이 2021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딥러닝 관련돼서 약간은 어떤 어플리케이션별 그리고 분야별로 좀 나눠서 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 기법, 라이다, 레이다를 위한 딥러닝, 무선통신, 그리고 바이오를 위한 딥러닝 각각의 주제별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오른쪽 보이시는 QR코드와 아래에 보이시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등록 페이지로 연결이 되니 모든 행사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상 분석을 위한 딥러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어떤 딥러닝 관련된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내용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최대한 겹치지 않을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영상 분석을 위한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되는데요. 프로젝트의 스콥을 정하고 개발자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디플로이먼트에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디플로이먼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AI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코드와 데이터가 혼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역시 같이 존재하는 게 이제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드리븐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보통 모델, 알고리즘,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좀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의 스콥을 잡고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해당 데이터로 AI 모델링, 그리고 시스템과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최종적으로는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실생활에 적용을 할 때는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 단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AI 모델링을 하고 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단에서 겪을 수 있는 데이터 드리프트 또는 컨셉 드리프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순차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 데이터 준비하는 부분에는 데이터 컬렉팅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와 또는 개발자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내는 것이나 부족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어그멘테이션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학습하거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학습하거나 최적화하는 작업들, 기존의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는 작업,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타겟 하드웨어 또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의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MLOps 관점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 중에 저희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과 AI 모델링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이제 AI 시스템을 데이터 드리븐 시스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 모델과 데이터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정제, 좋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 빅데이터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굿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 많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최근에는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좋은 데이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모델 성능을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페어가 input X와 레이블 Y라고 할 때 input X단에서는 우리가 영상에서도 역시나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은 데이터셋들의 어떤 얼라인을 맞추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Region of Interest라고 하는 ROI 부분을 따는 작업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영상 처리적인 전처리가 동반되었을 때 훨씬 더 적은 데이터셋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일례를 보여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리프로세싱을 하지 않은 결과와 오른쪽에 프리프로세싱 했던 것처럼 빨강색을 앱노멀이라고 했을 때 앱노멀이 노멀과 조금 더 클러스터가 잘 되는 것이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방대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가 부족했을 때 또는 데이터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견고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어그멘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영상의 어떤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리플렉션, 컬러 지터링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어그멘팅 기법들을 손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인풋 X에 대한 데이터 준비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Y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입력에 대한 정답을 달아주는 이 레이블 Y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블링 하는 작업들, 데이터의 정답을 달아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적이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거나 또는 외주를 주거나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한 레이블링 크라이테리아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 있는 레이블을 달아주기 위해서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 레이블러, 비디오는 비디오 레이블러, 또는 3D 데이터로 넘어가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라이다 레이블러 같은 이러한 앱들을 통해서 보다 더 견고하고 일관성 있는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7월 21일에 제가 따로 또 준비한 딥러닝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준비 기법 세션에서 이러한 레이블링에 대한 컨시스턴시 그리고 레이블링에 대한 오토메이션 같은 작업들을 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영상과 신호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딥러닝을 영상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타스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개만 찝어 보도록 하면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나 기술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훨씬 더 많게 되고요. 각각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다뤄보면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지금 이러한 영상을 줬을 때 영상에 대한 클래스, 미리 정해져 놓은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비전 개발자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주면 비전 팀이다, 시그널 팀이다, 또는 와이어리스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왼쪽과 같은 영상이 주어졌을 때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결과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영상 안에서 원하는 물체를 찾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지만 해당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위치 정보까지 내주는 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보다 세밀한 분석이 되겠는데요. 영상을 이루는 모든 픽셀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백그라운드, 빨강색은 퍼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일부만 이렇게 윈도우로 따서 보게 되면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클래스를 나눠준 걸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이 이제 카테고리컬 이미지로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를 간단하게씩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영상을 분류를 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한 땀 한 땀 모든 레이어들을 내가 설계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있으시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가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많이들 시도하시는 부분이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파인 튜닝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학습된 CNN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타스크를 할 수 있게끔 나만의 데이터를 살짝 보여줌으로써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을 파인 튜닝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는 위의 방법보다는 훨씬 적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게, 그리고 적은 학습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 치면 왼쪽에서 영상이 들어오고 가운데에서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포함한 레이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앞단에 컨볼루션 필터가 들어가 있고 다운 샘플링, 액티베이션 하는 레이어들을 통해서 영상의 특징을 학습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서는 그 특징을 분류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 트럭, 밴, 뭐 자전거 이러한 것들을 분류를 하는 네트워크들은 이미 오픈 데이터셋으로 많이 학습해 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프리트레인된 기학습된 네트워크를 갖고 와서 뒷부분만 수정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학습 튜닝하는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학습된 네트워크, 누군가 100만 장 이상으로 학습한 네트워크를 갖고 와서 맨 뒤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만 변경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왼쪽에서 집어넣어 줌으로써 가운데 있는 피처 러닝은 이미 기학습됐던 거는 100만 장이 넘는 영상으로 누군가가 잘 학습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얘는 내비두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한 다음에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다 적은 데이터셋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매틀랩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꽃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5개의 폴더에 5개의 클래스들로 데이지꽃, 장미꽃, 해바라기, 튤립 등과 같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데이터, 이 꽃들 5개의 클래스만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들 건데 저희는 5개를 분류할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열어주시고요. 네트워크 디자이너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GUI 기반의 툴입니다. 여기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프리트레인 네트워크 중에 저는 맨 앞에 있는 스퀴즈넷을 가져와 보도록 할 거고요. 얘는 이미 100만 장의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 학습을 해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저는 관심 없고 피처 러닝 부분은 내비두고 뒷단에 있는 부분만 바꿔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를 바꿀 겁니다.
이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시면 넘버 필터스가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지우고 필터 사이즈는 1x1로 여기는 내가 분류하고 싶은 것의 개수, 그러니까 5개죠. 꽃이 5개니까 개로 수정을 하고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역시나 아웃풋 사이즈가 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 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꾸고 내가 제대로 바꿨나 아날라이즈 작업을 해보게 되면 얘가 이제 수학적으로 맞는 접근인지 확인을 하게 해주고요.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 마지막에 보시면 클래스 아웃풋이 마지막에 디멘전이 5가 되겠죠. 5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구해줄 겁니다. 아까 모아놓은 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폴더를 선택할 수도 또는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폴더를 선택할 거고 아까 모아놓은 flowers underbar photo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오그멘테이션 옵션들은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스플릿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임포트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온 데이터들의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들과 밸리데이션 데이터 샘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학습 옵션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여러 가지 바꿔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맥스의 폭만 바꿔주고 이니셜 러닝 레이트는 0.01이고요. 10번만 반복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비두고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트레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수정한 네트워크에 방금 인풋한 데이터에 방금 설정한 옵션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해주고요. 보시면 애큐러시와 로스에 대한 플롯을 나오는데 애큐러시가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요. 30%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바꿔볼까 하다가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0.01을 0.001로 한번 바꿔보고 동일하게 학습을 해보면 때때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때때로는 비슷한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꿔본 거를 한번 해봤는데 결과는 아까는 30%에서 놀던 애큐러시가 에폭2가 되기 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끝이다 라기보다는 매뉴얼하게 멈추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 학습이 끝나게 되면 트레인 모델을 내보내거나 원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코드를 생성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코드만 실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방금 했던 앱으로 했던 작업들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바꿔가 보거나 또는 뭐 프리트레인 모델을 바꿔보거나 저희 이번에 스키즈넷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다른 걸 해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실험을 관리해 주는 게 이제 익스페리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예제들도 있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익스페리먼트를 보게 되면요. 똑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스키즈넷, 구글리넷, 레즈넷 18 이 세 개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저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셋업 펑션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템플릿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파람스라고 하는 구조체에 들어가게 되고요. 파람스에 들어가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네트워크 네임을 변경을 해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이게 시리즈 네트워크냐 대그 네트워크냐에 따라서도 트랜스퍼 러닝할 때 변경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미리 짜놓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드는 바로 가져다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옵션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얘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니셜 러닝 레이트가 있는데 얘를 바꿔보고 싶으면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 러닝 레이트 LR로 해놓고 나는 0.001이랑 0.0001 두 가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게 되면 요 LR을 방금 보신 셋업 펑션에 넣어주면 됩니다. 러닝 레이트를 30의-4승을 파람스에 있는 LR로 설정을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세팅을 맞추게 되고, 얘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패러럴하게 학습을 진행해라. 이렇게 맡겨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다른 작업들을 해보시거나 그러고 돌아오게 되면 이 네트워크 3개, 러닝 레이트 2개, 총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6개가 되잖아요. 6개에 대한 익스페리먼트들을 패러럴하게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익스페리먼트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프로젝트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결과를 봤을 때 뭐 이러한 각각의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프로그레스 플롯을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각각의 트라이얼마다의 컨퓨전 매트릭스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게 제일 좋은 트라이얼이었냐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웨이트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는 트레이닝 어큐러시, 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거는 레지던트 레이팅과 0.001 러닝 레이트를 갖고 있는 거였다. 그럼 얘를 엑스포트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다 하고 뽑아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굉장히 손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내용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영상이 들어오면 영상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인스턴스를 뽑아내는 그러한 작업이 될 수가 있겠고,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지만 위치 정보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딥러닝 모델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뭐 보통 욜로 계열들을 많이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프리트레인된 욜로 v3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번 해보면요. 디텍터는 욜로 v3 오브젝트 디텍터라는 함수에다가 다크넷 53 코코 데이터셋 하게 되면 백본을 다크넷으로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된 프리트레인 모델들을 디텍터라고 하는 변수에 바로 불러오게 되고요. 아래와 같이 영상을 읽고 내가 불러온 디텍터에다가 영상을 넣어서 디텍터 이미지를 넣어서 바운딩 박스와 스코어 라벨 값을 뽑아 보도록 할 거고요. 리절트는 영상에다가 바로 어노테이션을 입혀 보겠습니다. 이미지에다가 렉탱글한 바운딩 박스와 라벨을 집어넣을 거다 하고 결과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가져온 프리트레인의 욜로 v3 오브젝트 디텍터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용한 네트워크가 궁금하다. 그러면 Analyze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디텍트 하는데 사용을 한 욜로 v3 오브젝트 디텍터를 통해서 디텍터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얘를 변경을 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냐? 뭐 RCNN 계열이나 또는 뭐 욜로 계열들, 욜로 v4까지 매틀랩에서 활용을 가능하시고요. Efficient Detection Net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시간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 힘입어 힘입기 힘입기보다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러한 마스크 디텍션 하는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왼쪽이 이제 영상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그에 대한 레이블 값 마스크 데이터셋에 대한 바운딩 박스 인포메이션에
x, y, width, height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이터셋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방금 보셨던 YOLO v3나 뭐 YOLO v2, YOLO v4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YOLO v4로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한 결과가 됩니다.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이 링크에 저희가 매틀랩 GitHub 딥러닝 GitHub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퍼 러닝 하는 코드가 있어서 율로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러닝 할 때 앵커박스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조금 복잡하게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왼쪽과 같이 데이터셋만 준비하시면 바로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보다 이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시려면 오른쪽 아래에서 제가 작년에 찍었었던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웨비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영상이 들어왔을 때 그를 인코더, 디코더의 형식의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통과를 시킴으로써 영상에 또는 이미지, 비디오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픽셀 단위의 클래스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픽셀은 백그라운드, 어떤 픽셀은 뭐 사람 또는 인스턴스들을 세그멘테이션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역시 이러한 기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게 되면요.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보여드리면 구글에서 매틀랩 딥러닝 GitHub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맨 위에 저희 매틀랩 딥러닝 공식 GitHub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레파지토리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움말뿐만이 아니라 저희 개발자나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데모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뭐 프리트레인 YOLO v4, 뭐 어텐션 모델, 트랜스포머 등등에 대한 최신의 모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프리트레인된 딥랩 v3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 해보고 트랜스퍼 러닝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파지토리가 마음에 들면 경로를 복사하고 매틀랩으로 돌아가서 소스 컨트롤에 파일 관리를 눌러보시면 레파지토리를 방금 복사한 깃에 주소를 넣은 다음에 리트라이브를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 레파지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서 딥랩 v3 플러스에 대한 이그젬플과 프레딕트 그리고 코드 생성하는 방법까지 코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스크립트를 열었을 때 프리트레인 딥랩 v3 플러스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코드가 있고요. 얘를 실행하면 net이라고 하는 변수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비전팀을 입력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코드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얘를 트랜스퍼 러닝하고 싶다 하게 되면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열어서 여기서 가져온 네트워크를 불러오고요. 딥랩 v3 플러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인데 여기서도 보듯이 얘가 이제 쭉 내려보면 인코더, 디코더의 형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몇 개의 클래스로 각 픽셀들을 구분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찾고 걔를 아까와 동일하게 컨볼루션 레이어 가져다가 놓고 필터 사이즈는 원 바이 원으로 필터는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의 개수 넘버 오브 클래스를 설정을 하셔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5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우고 연결 성분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역시 바꿀 겁니다. 마지막 디멘전이 이제 클래스의 개수로 볼 수가 있는데 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가져와서 얘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연결을 해주고 아까와 동일하게 아날라이즈 작업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인아웃풋 관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5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할 거고 카테고리컬 이미지이기 때문에 입력과 동일한 사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513 by 513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맨 아래로 쭉 내려가 봤을 때 결과값 자체는 513 by 513 by 5짜리 5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수정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레퍼지토리에 보시면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면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영상을 이렇게 도로, 인도, 건물 등등의 라벨이 단 카테고리컬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뭐 다리나 댐에 있는 디펙트를 검출한다거나 현대해철 같은 경우에 철강 영상을 분석한다거나 건설기술연구원의 하수 우관의 폐수의 높이를 예측한다거나 에어버스에서 조립에 대한 진단을 할 때 선들을 따는 이러한 작업들 역시 이러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가지고 모두 다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딥러닝을 활용해서 영상 처리의 기법, 영상 분석을 하는 것들, 컴퓨터 비전 관련된 타스크를 수행하는 것, 3차원의 라이다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도 매틀랩 도움말에 보시면 이러한 모든 예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는 GitHub,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매틀랩 딥러닝 GitHub에서도 여러분들이 레파시토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쉬운 UI에서 쉬운 어떤 하이레벨한 API들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한 저희의 엑스퍼타이즈와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학교나 회사나 연구하는 데에 딥러닝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 주부터 또 신호 처리, 데이터 준비, 강화 학습까지에 이르는 저희 시리즈 유튜브 웨비나와 10월 22일 목요일에 하는 부트캠프 응용편 관련된 내용도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Q&A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